어제는 김남국 후보, 오늘은 홍성국 후보. 선거전이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약 대결보다는 막말 논란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요.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막말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바로 세종갑 홍성국 후보입니다. 돈 버는 사람 제일 많으니까 돈 쓰는 사람 제일 많죠?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 제일 많죠? 2천 하는 사람 제일 많죠? 바람 피는 사람 제일 많죠? 이게 뭐예요 다?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구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쁘다고. 이현정 의원님, 홍성국 후보의 발언은 작년 2월 발언인데 뒤늦게 알려진 이유와 이 발언 글쎄요, 뭐 저도 계속해서 뭐 이 그래픽을 읽을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인지 감수성 또 노인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생각들 이런 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어떤 공직 후보자들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이 홍성국 후보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 증권사 사장 출신입니다.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물론 뭐 이제 어떤 증권사 사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강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전 강의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부인도 뭐 한 명보다 두 명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바람 피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뭐 최근에 요즘 뭐 드라마가 무슨 이런 바람 피우는 걸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과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공직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이제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의 생각이란 게 뭐 아무리 강연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듣기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남국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런 식의 생각,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대상 상품으로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바람 피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입법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글쎄요. 예. 민주당은요, 사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인 만큼 특별한 그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아라는. 일단 배종수 소장님, 뭐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마타도어일 뿐이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에서 조치 취할 수준 아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 냈지 사과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공식 입장인 겁니까? 저는 저기 화면에 보면요.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저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이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이 논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진영 프레임이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 진영은 이런 이슈가 있든 저런 이슈가 있든 김남국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이고 또 홍성국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세 분석이 내부적으로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앞서가는 판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 결집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김남국 후보 측은 일단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뭐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한 대응 아니냐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네가 무조건 가블랑 있어요. 누나가 하는 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약간 더러워. 사진 보내줬구나. 오.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셨어요. 지금 이 엠번만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을 때 성폭력 처벌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엠번망 사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엠번망 사태를 막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준비도 저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이 김남국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오늘 야당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게 마치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또 거꾸로 네거티브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장혜철 평론가, 실제로 오늘 한 단체에서 김남국 후보를 고발했더라고요. 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영상물과 관련된 법안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이 유료 금액을 지불했을 때 해당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 부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이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게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후에 이게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뭐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물음을 던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행자가 아니라 상담을 받는 출연자였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발언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제지를 할 것은 진행자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한 번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출연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성향에 문제 소지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방송이라는 걸 알았다면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출연했더라도 두 번째 출연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출연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발언들이 또 성품평이, 외모 품평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막말 논란, 그러면 야당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일찌감치 제목이 조금 바뀐 거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최 교수님,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요, 다시 후보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부 51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차명진 후보가 지난번에 본인이 제명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근데 법원이 이걸 인용해 준 겁니다. 어제 당에서 무효 처리가 됐잖아요. 후보 그렇죠. 무효 처리가. 무효 처리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다시 인용을 해준 거예요. 법원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절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첫 번째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어제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긴급 제명, 만장일치 제명 자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어요.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급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후보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루 만에 부천병 후보로 다시 차명진 후보가 살아났는데요. 그 미래통합당 내부 얘기 이현정이 좀 정리해 볼게요. 김대호 후보도 가장 큰 폭력을 당했다. 여전히 지금 이 본인에 대한 제명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이게 봉합이 잘 안 된 채로 끝나는 겁니까? 참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냥 불쾌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보면 정작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왜 나를 제명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각을 좀 넓혀서 물론 그 어떤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리는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공직 후보자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을 어떤 비하한다든지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정치의 세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화를 당하는 게 정치권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살아는 판을 걷는 게 정치권이고 모든 정치가 말에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정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의 말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후보 왜 저러겠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지금 와서 저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말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같이 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후보들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후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것 때문에 당에 피해를 본 거, 그것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다시 후보로 살아난 논란의 차명진 후보 얘기까지 각 당의 막말 논란 이슈 하나씩 짚어봤습니다.